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에게 저희 취재진이 직접 김건희 여사 돈봉투 의혹 등 그동안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김 여사로부터 수백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 씨는 김 여사가 교통비하고 아이한테 과자 사주라며 준 거였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했는데요. 명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고 교통비하고 우리 과자 사주라고 돈 준 걸 갖고 그거 갖고도 이러면 어떡해.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금액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현금으로 받으신 거죠? 애 과자 사주라는데 그럼 카드 줄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태균 씨 휴대폰에서 봉투 사진을 찾았습니다. 겉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액수는 밝히지 않고 김 여사 입장에선 작겠지만 자신에겐 큰 돈이란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은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찍었고 돈은 다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 말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며 이 돈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대선 비용은 안 받아오고 이제 금일봉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500만 원이다까지는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명 씨는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명 씨가 개입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돈의 성격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니 여사가 애 과자 주라고 하는 과자 사주라고 하는 돈을 갖고 그거 갖고도 무슨 근데 과자 사주라고 돈 봉투에다가 돈을 얼마나 담아주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준 적 있는지 금액이 500만 원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법원이 모레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된 법익들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정도의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 권리를 묵살했다며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신주기용이라며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를 물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관련 규칙이 만들어진 뒤 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심,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혐의 1심 등 모두 대통령 시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과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인 만큼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하는 가운데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늦어도 이틀 전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내각에 합류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에 올라 관료주의를 대수술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현재까지 공개된 트럼프 2기 내각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충성파와 초강경 매파들이 질비합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공언한 대로 트럼프는 1등 공신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에 지명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를 헛소리꾼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여름 갑자기 지지 선언을 한 뒤 우리 돈으로 무려 1,856억 원을 뿌리며 트럼프를 총력 지원했고 결국 트럼프는 머스크를 신설부서 장관에 앉히며 권력을 선사했습니다. 낭비성 지출은 확 줄이고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를 해체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를 미국 구하기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괴짜이자 갑부기업이니 관료들에게 칼자루를 휘두르게 된 겁니다. 핵심 요직의 내정자들 전원은 이처럼 파격인 동시에 초강경파 인사들입니다. That if you don't give our troops what they need, you know what he told the generals? You're fired. 국가안보보좌관의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출신의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국방장관엔 언론계 우군인 폭스뉴스의 40대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장성도 아닌 주 방위군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신봉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여기에 CIA 국장과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들까지 하나같이 충성파로만 채워졌습니다. He exhibits peace through strength. He destroys our enemies and swiftly without hesitation. 예외 없이 매파이자 예스맨들만 등용되는 가운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대변역 가능 시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넣어둔 돈이 순식간에 삭제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코스피가 2.64%나 떨어졌고 코스닥은 3% 가까이 빠졌습니다. 보통 52주 최저가를 얘기하는데 대장주는 208주를 봐도 최저가입니다. 정부가 외치는 밸류업은 어디 갔는지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9%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외 환경 때문 아니냐, 미국장 빼고 다들 어려운 거 아니냐라기엔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은 우리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유독 우리에게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박윤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5만 600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만 원 선까지 밀린 건 4년 반 만입니다. HBM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은 미뤄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세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부진에 코스피 역시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종목 가운데 85%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우리 주식을 내다 파는 건 외국인들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서 1조 1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은 뉴욕 증시와 가상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국내 증시의 실망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닥은 향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이게 박스권에서 그냥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추세를 반등시킬 만한 뚜렷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출 의존도는 높은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데다가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 내수도 받쳐줄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분쟁이 현실화하면 우리 증시에 닥칠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같은 부대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교제하다 갈등이 커지자 계획을 세워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장교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양광준, 나이는 38살입니다. 육군사관학교 65기인 양광준은 국군 사이버작전 정보사령부 예하부대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양광준이 처음입니다. 피해자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인데 경찰은 양광준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대와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차 안이라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가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몰래 계획하고 감추기도 쉬운 것이 교제살인의 특징인 만큼 폭력이나 실종 신고에 대해 즉각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